안녕하십니까. 잉크레파스 강사 장동혁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반복문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while문, for문, 그리고 break랑 continue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을 따라해 주세요. 먼저 이클립스를 켜야겠죠? 이클립스를 켜시고 챕터 6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또 하나 생성할 텐데요. 클래스는 루프 스테이트먼트 라고 해주겠습니다. 패키지는 프랙티스로 하고요. 피니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프랙티스라는 패키지와 루프 스테이트먼트라는 클래스가 생성됐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메인 메서드를 생성해 달라고 못했는데요. 메인 메서드를 그냥 타이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스트링의 배열에 파라미터 받고요. 이렇게 직접 메인 메서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while문이죠. while문은 스캐너를 생성하고요. 스캐너하고 파라미터로 system.in.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왜냐면 임포트가 안 돼서 그런데요. 내가 외부에 있는 이 클래스를 생성하겠다라고 임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끝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뜨고요. 클릭하시면 임포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혹은 이렇게 마우스를 컷에 올려놓으시면 추천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임포트 스캐너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import java.util.scanner를 해주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에러가 없어졌죠. 그리고 int형에 score라는 변수에 점수를 담을 건데요. 사용자에게 점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면 사용자는 score라는 변수에 스캐너로부터 숫자를 하나 받을 겁니다. 숫자를 받게 되고 이제 while문을 통해서 그 점수가 0과 100 사이인지 판별을 한 뒤 0보다 낮거나 100보다 크다면 다시 점수를 받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텐데요. 다시 여기서 점수를 입력해 주세요. 새로 받는 겁니다. 점수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입력하신 점수는 사용자가 입력한 점수 스코어 점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줄 거예요. 일단 출력부터 해볼까요? 실행을 시키면 점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뜨고 제가 마이너스 300을 쳤습니다. 그럼 점수를 입력해 주세요 또 부르죠. 왜냐면 이 반복문에서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속 10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게 되면 계속해서 점수를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5000 뭐 이런 엄청 큰 숫자를 해볼까요? 그래 점수를 입력해 달라고 하죠. 70점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하신 점수는 70점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죠.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고요.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 점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출력하는 부분과 스코어에 사용자로부터 점수를 입력받는 코드가 똑같이 중복해서 존재하죠. while문에도 존재하고 while문이 시작 전에도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while문의 경우 선 비교 후 처리, 즉 후 실행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여기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비교조차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주석 처리를 해보면 스코어는 지금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작진 않겠죠. 무조건 0점만 입력이 될 겁니다. 여기서 실행을 했을 때 스코어는 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스코어가 내가 원하는 점수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합당되지 않아서, 즉 이 조건이 false가 돼서 이 반복문을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용자로부터 점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코드를 써주고 똑같은 코드를 while문 안에도 써줘야 됩니다. 이 코드가 단 두 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까짓 거 대충 써주면 되지 뭐 이렇게 귀찮냐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러이러한 코드가 한 1000줄이라고 보십시오.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진 않지만 나중에 이러이러한 명령이 중복이 많이 일어난다고 치면 되게 비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두 while문을 쓰는 게 적합하겠죠. 이 부분만 두 while문과 다름으로 주석 처리하고 저 부분의 코드를 두 while을 통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do라고 써주시고요. 여기에 실행할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후 비교, 즉 이곳에서 조건을 비교하는데요. 두 while문에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if문, for문, while문, 스위치문 등등 이렇게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통합해서 제어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어문에서 세미콜론을 붙이는 유일한 문구입니다. 시행을 해주시면 while문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점수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나오고, 점수를 일부러 틀리게 101점이라고 할까요? 점수를 입력해달라고 또 하죠. 그때 제대로 된 점수를 입력하면 입력하신 점수는 40점입니다 라고 제대로 나왔습니다. 즉 while문을 썼을 경우에는 중복해서 코드를 두 번이나 썼어야 됐는데, 이렇게 두 while문을 쓰니까 코드를 한 번만 써도 제대로 된 결과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while문과 두 while문에서 모든 경우가 이런 식으로 while문에서 두 번 써야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while문에서 비교를 할 때 비교 조건이 선 처리가 되어야 될 경우,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거나 할 경우 이렇게 두 while문을 쓰면 코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제를 해볼까요? 다음 예제는 포문인데요. 우리 한번 구구단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캐너는 계속 쓸 텐데요. 그러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고, 사용자로부터 몇 단을 출력할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 단이라는 변수에 scanner.nextInt 해가지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았겠죠. 그런 다음에 포문을 들어갑니다. 포문에서는 int i는 1로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리고 i가 9보다 작을 때까지, 작거나 같을 때까지 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i ++를 해줍니다. 즉 포문이 시작이 되는데 i가 처음 1일 것이고 i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므로 1, 2, 3, 4, 5, 6, 7, 8, 9
즉 9번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할 텐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단을 출력할 거예요. 이 단이 무엇이죠? 이 단은 사용자가 입력한 단수입니다. 출력하고 싶은 단수예요. 곱하기 표시를 해주고요. 플러스 i. 이 i는 포문의 지역 변수인 int i입니다. 즉 이 i는 1부터 9까지 쭉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는 마지막으로 단 곱하기 i를 해줄 겁니다. 우리가 결국 원하는 값은 예를 들어서 3단이면 3, 1은 3, 3, 2는 3, 2는 6, 3, 3은 9 이런 식으로 3과 숫자 1에서 9부터까지를 곱했을 때 그 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서 우리는 구단을 외우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단과 i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제 몇 단을 출력할까요? 라고 나오고 6이라고 적어주면 이렇게 6이 1부터 9까지 곱해진 값들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6은 단위라 그랬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고 이 1은 그리고 2, 3, 4는 이 i의 값입니다. 이렇게 포문 안에서 인덱스 값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이 i는 지역변수 i라고 제가 무던히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던히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이 포문의 지역변수라는 거지 이 메인 메서드의 지역변수라는 게 아닙니다. 즉 무엇이냐면 포문의 지역변수일 경우 포문이 반복을 돌 때마다 i는 초기화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포문의 선언부에 지역변수를 적어주면 i는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기서 int의 j를 0으로 초기화시켜서 j의 값을 출력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j 또한 i처럼 포문의 지역변수인데 두 개는 조금 다릅니다. 잘 보십시오. 출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5단을 출력하겠습니다. 그러면 j의 값은 계속 0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반복을 돌 때마다 이 지역변수가 계속해서 초기화되기 때문인데요. 이 i는 특별하게도 선언부에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초기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값을 유지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문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예제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 스캐너는 계속해서 쓸 것 같으므로 메인 메소드의 초반부에 지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포문 예제에서 포문의 순서를 꼭 제대로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라는 건데요. 브레이크는 포문이나 또는 while문, 즉 반복문 안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스위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기능이 조금 다르니 다른 브레이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먼저 작성해 볼까요? for int i는 1로 초기화를 시키고요. i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는 증가시켜라. 그 안에 또 포문을 사용했네요. int j는 1 그리고 j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j를 플러스 즉 j를 1씩 증가시키겠죠. 여기에서 j를 2씩 증가시키고 싶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j는 j 플러스 2 즉 j 플러스 2는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증감식을 꼭 j를 1씩 증가시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증감식 부분에는 자신이 원하는 식만 써넣으면 돼요. 명령 여러 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도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i++를 해줘도 돼요.
대신 이렇게 콜론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반복 1회를 할 때마다 j를 증가시키고 i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AND 연산자를 사용하면 i가 2보다 작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조건식이라든지 증감식은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int j 말고 int k를 초기화시켜 볼게요. 오류가 납니다. 오류를 한번 볼까요? 이 int를 지워달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즉 인덱스 초기화는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점도 꼭 유의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 예제로 돌아와서 j가 3일 경우 브레이크를 해라. 그리고 나서 is out 그리고 나서 안쪽 포문이 끝나게 되면 부분선은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그럼 실행해 볼까요? 브레이크는 반복을 멈춰라는 명령이죠. 처음에 int i를 초기화시키고 조건을 비교한 뒤 이 안쪽 포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j를 초기화시키고 j를 비교한 뒤 명령문으로 들어오죠. 그 안에 if문을 썼습니다. if문을 써서 j가 3과 같을 때 브레이크를 시켜라. 안쪽 반복문을 중지시키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 콘솔 창을 보시면 1이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j가 1 증가를 해서 1, 2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 3이 출력돼야 되는데 j가 3과 같으니 이렇게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이쪽으로 왔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분선이 출력됐고요. 다시 바깥쪽에 있는 포문을 시작하기 위해서 증감식이 실행됐고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한 뒤 다시 안쪽 포문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안쪽 포문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j는 1로 초기화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i는 이 증감식에서 2로 됐으니 2, 1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다시 안쪽 폼을 돌면서 2, 2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j는 3이 되어서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렇게 구분선 출력됐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즉 이 반복은 바깥쪽에 있는 포문이고요. 이 반복은 안쪽에 있는 포문입니다. 이 중첩 포문도 자주자주 사용되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브레이크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if문이 없이 브레이크를 사용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컴파일러에서 에러를 뜹니다. 얘를 지워달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 포문에서 브레이크가 일어나는 순간 이 문장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즉 영원히 실행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포문을 바깥에를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문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지워달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if문이 없이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포문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겠죠. 이곳에서 어떠한 명령을 했더라도 브레이크가 나오기 때문에 이 포문은 반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질 않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 반복에서 브레이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브레이크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if문과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벨을 좀 배워볼 텐데요. 레이블이라고도 합니다. 이 레이블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포문이나 while문, 즉 반복문의 앞부분에 사용해서 반복문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반복문의 이름을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깥에 있으므로 아우터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위에 써도 되고요. 포문 왼쪽에 써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포문이 바깥쪽 포문인데
안쪽 포문보다 들여쓰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안쪽 포문에도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죠? 얘는 안쪽에 있으니까 이너라고 지어줄게요. 그럼 브레이크 뒤에 아우터 또는 이너, 즉 제가 이 브레이크가 존재하는 영역에서 그 바깥으로 갈 때 존재하는 포문들의 이름을 브레이크 오른쪽에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쪽 이너라는 포문을 중지시켜라. 이너라는 포문은 바로 자기가 존재하는 공간의 포문이죠. 즉 이거를 생략해도 되겠죠. 어차피 제일 가까운 포문을 중지시키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아우터라고 적어보면 이건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문은 바깥에 있는 포문을 중지를 시키는 건데 얘를 지워버리게 되면 안쪽에 있는 포문이 중지되므로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우터라는 포문을 찾아가서 그 포문을 중지시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1, 1, 그리고 1, 2만 출력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이게 실행이 되고요. 안쪽 포문에 들어와서 j가 1씩 증가를 하면서 i 값과 j 값 출력을 하는데 j가 이렇게 3이 되는 순간 아우터를 브레이크 시키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 안쪽 포문에서 나머지 작업들은 그냥 쌍거리 무시를 하고 이렇게 바깥쪽 포문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바깥쪽 포문을 중지시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이 끝나겠죠. 이쪽으로 바로 달려오니까. 따라서 이 구분선도 추가가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는 끝이 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컨티뉴 예제를 해보고 강의를 마칠게요. 컨티뉴 예제도 똑같은 예제를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이중 포문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대신 컨티뉴를 사용할 건데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i 값을 초기화를 하고 i가 3보다 작을 때 안쪽 포문이 실행됩니다. j를 초기화시키고 비교를 하고 이 포문에 들어와서 j는 1이므로 실행되지 않겠죠. 즉 쭉 이렇게 i와 j 값이 출력이 되다가 나중에 j가 3에 도달했을 때 컨티뉴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아까 브레이크와는 좀 다른 출력이 나왔죠? 보시면 i와 j 값을 출력을 하는데 j가 3이 됐을 때 원래 1, 3이 출력되어야 했으나 출력이 안 되고 무시되어 버렸죠? 즉 컨티뉴는 포문 안에서 컨티뉴를 만나면 해당 반복을 끝내고 바로 증감식, 조건식을 비교, 이런 식으로 해당 포문을 그만두고 다음 반복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 다음 반복을 실행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발자로 취직해서 회사에 갔는데 어제 밤을 샜어요. 밤을 새가지고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데 부장님께서 그냥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퇴근 6시인데 3시밖에 안 됐는데 오늘은 다들 피곤해 하니 이쯤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내일 다시 출근해 라고 말했습니다. 브레이크였으면 오늘 이만 피곤하니 집에 가서 쉬어, 그리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하는 거랑 같아요. 즉 회사 잘리는 거겠죠. 하지만 컨티뉴는 오늘은 3시밖에 안 됐지만 그만 집으로 들어가서 쉬고 내일 다시 회사 나와. 즉 이 말은 회사 잘린다는 게 아니라 오늘 쉬고 내일부터 다시 나오라는 거죠. 고마운 말입니다. 브레이크가 좀 잔인하다면 컨티뉴는 고마운 말이 되겠죠. 웃자고 한 소리고, 컨티뉴도 라벨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에도 아우터라고 라벨을 지정해 주고요. 라벨을 붙여준다고 하죠. 그리고 이 컨티뉴에서 아우터를 해버리면 이너부터 해볼까요? 이너 하면은 결과가 똑같다 그랬죠? 예, 다시 실행해도 결과는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포문을 중지시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우터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좀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깥쪽 포문을 컨티뉴 한다는 것은 11, 12를 출력하고 바깥쪽 포문을 컨티뉴 하죠. 그렇게 됐을 경우 무시를 하고 다시 이쪽 바깥의 포문을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 포문의 다음 반복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쭉 하다가 저희가 또 탐이 되면 바깥쪽 포문이 현재 진행 중인 작업들은 무시를 합니다. 안쪽 포문의 나머지 작업도 무시를 하고요. 이렇게 구분선도 무시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반복을 실행하러 증감식을 실행하고 조건식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continue 또 레이블을 사용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반복문 실습은 끝났고요. 그렇다면 다음 강의인 배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